역대 남북 정상선언. 자, 역대 남북 정상선언은 뭐가 있습니까? 6.15 공동선언. 6.15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4선언, 4.27 2018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74. 자, 아까 전에 친일세 짠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미분정이 붙어서 이제 미분정이 친일 세력과 함께 이제 분단을 고착화시키면서 이제 분단 체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회학적 개념이 분단 체제. 체제로서의 분단 체제가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도 미국의 원조를 시작해서 의존하게 됩니다. 북을 향한 색깔을 옹세를 합니다. 자기 정치적 반대 세력을 다 없습니다. 그리고 체제 경쟁. 그렇게 해서 남한의 보수 체제가 형성되고 지금까지 이어졌고, 이들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분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후락. 박정희 정권 당시에 72년 7.4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역대 선언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와,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갑자기 유락 발표합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명을 받고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72년 뜬금없죠. 자, 박정희는 기본적으로 방공을 내세웠습니다. 방공.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남북 간의 교류도 없고 악마하고 있다가 박정희 72년 7.4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놀랍습니까? 의 남북한 당국이 국고 분단 이후 최초로 뭐고? 최초로 합의합회 해서 최초 남북 정상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의를 내세워서 자,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역사 가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72년 7.4 남북 공동선언 통일의 3대 원칙을 하면 통일의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성. 자, 어쩌면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근데 이 합의를 했다는 것이 역사적입니다. 자, 자주 보겠습니다. 자주 아까 통일의 개념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에 간섭 없이. 와, 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죠? 자주가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빼고 못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 무력선세 그 평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사상과 이념 제도차를 초월해서 민족 대단성. 요 3대 원칙, 조국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성. 72년 7.4 남북 공동선언. 남과 북이 최초로 합의한 공동선언. 하지만 남과 북이 정상이 만나지는 않았다. 이거 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72년 7.4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10월 유신이 발표됩니다. 10월 유신은 뭐겠습니까? 박정희가 평생 대통령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73년에 북한의 사회주의 협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공동선언 이후로. 그럼 냉정히 평가 남과 북은 진정성 있는 합의였다기보다는 자기 체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깜짝 쇼를 한 거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하지만 요거 성과는 듣지 말아야 돼요. 자주 평하는 성과죠. 그 다음에 아무런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 노태우 물론 소소한 남북 교류는 있었어도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난 것은 2000년 6월 15일이 처음입니다. 6.15 공동선언. 감동을 좀 느끼고. 너무 좋아. 저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을 방문합니다. 아니 고등학생 때가. 지난 55년 동안 영원히 막힐 것 같이 보였던 정상회담의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북녘땅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하면 준비하는 눈물이 또 사상 최초 남북한 방문을 남측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국방위원장께서 역사적인 우선 선언을 하게 된 순간입니다.
왜 비단 소리만 오는데 기도는 집합서 공항에서 플라파사보다 정말 나보고 운동생활하는데 그 김 대통령이 어제서 이제 일본에서 해방됐다. 이 두 사람은 공동 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맞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힘을 합쳐 통일의 길을 잡도록 합시다. 반드시 같이 공영에서 우리 여기 한민족이 이산가족 방문되고 맞죠? 새로운 건강상품 20세기에 같이 손잡고 그게 세계 속에서 일국가로 운영하자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남과 북의 정상이 처음 만난 정상회담이 두 번째가 될 뻔했습니다. 요즘에도 한 번 될 뻔했습니다. 아까 해극이 94년도에 그때 카터가 방북을 하고 김일성 수석을 만나서 정상회담에 합의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김일성 수석이 서거하게 되죠. 그때가 김영삼이가 처음 될 뻔했습니다. 자, 6.15 공동선언 역사적인 선언이자 의의가 뭐다 남과 북의 정상이 최초로 만나서 합의한 선언입니다. 자, 의의서에 대해서 합시다. 자, 5가지 하나하나 문구가 대단합니다. 자, 요거 나중에 말씀드릴 첫 번째 뭐다?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뭘 자주 평화 우선 대한 거예요. 6.15 공동 1항도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 적어. 이때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두 번째, 남과 북의 정상이 해방일에 처음 만났는데 6.15 공동선언의 또 의의는 통일 방안까지 하더라. 대단한 겁니다. 처음 만난 통일 방안까지 하게 됐다. 자, 남측의 연합제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측의 다른 당의 연봉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뒤에도 14선언 4.27, 9.11 있었지만 불고 있었지만 통일 방안에 명칭이 들어간 게 이게 처음이다 말합니다. 통일 방안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뭐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 문제. 자, 이거 간단히 설명해. 이것도 1시간짜리인데. 자, 남측은 통일 방안이 연합제안이 아닙니다. 북측은 연방제안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표시를 했습니다. 연합제안은 뭐냐면은 요게 중요합니다. 한민족입니다. 국가가 하나니까 통일국가 맞죠? 근데 체제까지 통합하는 아닙니다. 여기 들어있어. 자, 남과 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반백 이상 살아왔습니다. 체제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럼 누구 하나가 자기 체제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제안. 자, 불구 연방제. 연방국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도 연방국가입니다. 독일도 연방국가입니다. 브라질도 연방국가입니다. 연방국가 개념은 뭡니까? 국가 권력이 밑에 주정부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미국은 연방국가입니다. 주법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주에는 무슨 주인지 잘 모르겠는데 17세 이상은 부모를 그러고 귀가 못하는데 다른 주에 가면 15세 이상인데 그렇습니다. 주로 옮깁니다. 법이 다릅니다. 근데 미국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국방권을 가집니다. 이 형태가 이 연방제입니다. 그럼 뭐다? 한민족 맞죠? 네. 한국과 통일했겠죠? 체제를 인정합니다. 자, 북의 자본, 아니 북의 남의 자본주의, 북의 사회주의, 그 법, 그 내에서 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미국의 주법이 따로 있는 거죠. 어쨌든 요 개념 아시면 됩니다. 요 두 개를 공통성이 있다고 합의를 한 겁니다. 더 연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 뒤에 2007년 14선언 논문 대통령. 자, 14선언 분단선을 넘어가는 거 보이죠? 6로로 갔습니다. 근데 이 선은 실제로 꺼져 있었을까요? 안 꺼져 있을까요? 없죠. 네, 필요한 겁니다. 네, 넘어가는 거죠. 제가 넘어갑니다. 제가 넘어가면 또 많은 분들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14선언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입니다.
의의는 6.15 공동선언의 큰 틀 5가지 항을 합의했잖아요. 이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밝힙니다. 6.15 공동선언을 어떻게 실천하자. 자, 여기도 1항.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1항. 자, 그때 사람 의식했지만, 자, 군사적 특대관계를 종식하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자. 그 다음에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고기잡이 하다가 북한 함정을 만나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럼 이런 실질적인 전쟁의 위험성들을 제거하는 이런 대단이었죠. 그 다음 이만 나옵니다. 자, 아까 정진이 있는 거죠. 정전 체제를 종식하고 종전선언을 위한 3자, 4자 정상회담. 요거 들어갔는데 요 개념을 제가 왜 설명하냐면 지금은 북미 정상회담이 2번 열렸잖아요. 물론 지금 결렬되어 있지만 북한과 미국이 다이다에 붙어가지고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보다 옆에 러시아, 중국, 일본 뭐 붙어서 다자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시기가 2007년도 이 시기. 2010년까지는 주로 다자선언. 근데 지금은 북미 간에 1대1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백두산은 평양 백두산 직항로 서울의 비행기 백두산도 바로 갑니다. 다시 뭐다? 14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06.15 나왔죠? 2007년 정상회담 있었죠? 14. 근데 요 뒤부터 완전히 정세가 물론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고 분단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권이 들어섭니다. 이명박 박근혜. 결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런데 이 시기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 사건이 터집니다.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북의 핵무력이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북은 이 과정에서 모든 핵실험을 합니다. 수소폭탄까지 다 실험하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핵무력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역시 안타까웠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마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핵실험을 하는 겁니다. 북은 충분히 예견된 핵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력 완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2018년에 4.27 판문점 회담이 됩니다. 이 감동을 또 한번. 하나의 봄을 기다려오신 남과 북 8천만 명의 모두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흑 같았고 악몽과도 같았던 동남사이 얼어붙은 긴 겨울과 영영 이별한다는 것을 선고했으며 따뜻한 봄의 시작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시장도 안 보이겠죠. 단숨에 장벽을 다시 연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분단의 상징 판문점은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온 교회가 마음 놓고 평화롭게 잘 살아갈 길을 열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결심을 안고 나는 오늘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 여기에 왔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판문점선언의 거의 전쟁은 평화의 없다.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자, 판문점선언의 핵심 요구입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자, 명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입니다. 통일까지 들어갔습니다. 명칭에. 종전선언, 한반도 대입과 시절. 자,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또 1조 1항이 뭐다?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감, 한반도의 평화 체제까지
나아가 합의했던 선언입니다. 이 말은 그렇죠. 진짜 꽉 막혀있다가 평창 올림픽 시작해가지고 맞죠. 공동 경기 선수단을 부린 거죠. 그때부터. 자,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한 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지켜진 유일한 조항은 뭐겠습니까? 문 대통령 올해 가을 평양 방문. 이건 지켜집니다. 9.19 공동성명으로. 나머지는 다 하나도 이리 좋은 합의가. 보십시오. 소위 에너지 평화 수립 적대행위 금지하고 비군장들이 설정. 이게 다 한반도에 이제 군사적 긴장 상태 다 없어졌는데 이게 어쨌든 뭐 이런 의미 있는 선언이 있었다. 그 다음에 9.19 공동성명 기억나시죠? 백상장 올라간 거. 민주자의 원칙을 확인하고. 자, 평양 공동선언에 보시면은 군사 합의가 중요합니다. 근데 군사 합의 명칭이 뭐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자, 6.15 공동선언이 나왔고 14선언은 6.15 공동선언을 구체적인 실천 과정이라고 했죠. 4.17 판문점 선언이 나왔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4.17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정은. 진짜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예. 요목까지 들어갔죠. 김정은의 소를 방문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72년 7차 남북공동명 통일의 3대 원칙 합의 됐죠?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든 사회의 의사선언은 통일 방문까지 나왔다. 그 다음 2007년 노무현 대통령 14선언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 과제를 한 거. 그 다음 2018년 4.17 판문점 선언 맞죠? 사실상의 한반도에 대해서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9.19 공동성명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합의 됐죠? 끝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개념이 굉장히 역사적인 남북 정상선을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민족 자주입니다. 민족 자주의 개념은 뭐다? 외세의 간섭 없이 맞죠? 자, 6.15 공동선언이나 우리 민족교육처럼 자주적으로 14선은 전문 우리 민족교육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판문점 선언 민족 자주 원칙으로 가야 한다. 9.19 공동성명 민족 자주가 민족 자주 원칙으로 가야 한다.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런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역사적 선언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뭐냐? 그 중심에는 민족 자주의 입장에 서는가 안 서는가 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 통일은 뭐다?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고 자주적으로 맞죠?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해보고 남북관계 워낙 파탄되어 있는가? 개성의 남북공동연합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맞죠? 네. 충격적인 장면. 판문점 선언을 사비한 겁니다. 폭파됐습니다. 자, 판문점 선언 이 글자 잘 안 보실 건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행되지 않았던 합의사항. 이행된 거 다 한 가지 있다고 했죠. 문재인 대통령 가을 평양 방문. 그래서 9.19 공동성명이 나옵니다. 이게 유일하게 이행된 겁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저렇게 역사적인 합의를 하고 저렇게 평화통일 기회를 열 수 있는 합의를 했는데 왜 이행이 안 될까? 궁금증. 그 다음 평양 9.19 평양 공동선언 대부분 불이행 또는 미이행 다 안 됐다. 요게 대해서 본인을 살펴보자. 남북관계에 이렇게 합의가 왜 안 되냐? 저는 오늘 경상과 동상 인도의 오해한 문제를 이렇게 합의는 안 되겠죠? 오해하는 문제를 놓고 대상공단의 의회운영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을 축소하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험관의 즐거움을 도와주는 백성공단 사업에 미국의 한국인과 공주파님은 정부가 다급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예정됐던 5차 장관 회담 연기됐습니다. 분당산 관광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내놓고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경제 협력 전면 중단을 우리 정부에 청구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없이 북측에 다시 연기를 통보해야 했습니다. 한이 둘이 갔다 왔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가장 불만을 제시했다고 미국 공격은 오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39명을 조치한 공격이 이스라엘의 체제 결의를 비판하는 것인지를 발견했음을 좋아하는 여사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이 개별관광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로까지 던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좌파에 둘러싸여 있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관계에는 진전을 가로막는 장벽과 여기에 돌파구를 뚫으려는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자, 지금 MBC나 KBS 다 기사를 스크랩한 겁니다. 모든 남북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가려면 항상 이것을 간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 과연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게 좋을까요? 미국 국익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미군정이 들어와 삼팔선을 긋고 우리 자주국가 그 의지를 총칼로 짓밟고 남한만 단독 선거를 이용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것처럼 미국은 결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단 체제가 유지돼야 무기도 팔아먹고 전쟁과 긴장 고조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남한 정부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고 그래야 미국 국익이 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남북 관계가 원활히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엄청난 간섭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만약 합의상 다 미리 다 이야기해라 또 동의를 받고 그래서 2018년 판문선언과 불구 공동선언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는 철도 연결되고 다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안 됐어. 미국이 간섭합니다. 한미 워킹 그룹을 만듭니다. 한미 워킹. 한국과 미국이 워킹이라는 그룹을 만들자 실무 그룹입니다. 자, 2018년 9월 19일 날 평양 공동선언가 합의가 됐습니다. 막 부풀어 있습니다. 11월에 만들어집니다. 미국이 긴장을 합니다. 저 4.27 판문선언 그걸 공동선언 통일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게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이 본부장이고 청와대도 오고 통일부도 오고 국방부도 옵니다. 그때 사람별로 회의를 여는 겁니다. 원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한미 워킹. 한미 워킹 그룹 때문에 남북 간의 합의가 된 상황 한 개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해리 에기슨 주한미 대사. 예. 자, 미국과 워킹 그룹을 통해서 논의하면 좋을 거다. 모든 남북 관계 사항. 그다음 아까 보시죠. 금강산 공항 재개 안 된다. 들어가 본데. 금강산 공항 좋아라. 워킹 그룹의 금강산 모든 것이 워킹 그룹 이후에 남북 합의는 제로입니다. 왜? 미국은 결코 한국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분단 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미국이 극대화되는 구조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또 한 가지. 남북 관계의 바탕 원인은 미국의 간섭, 한미 워킹 그룹. 예, 또 한 가지. 그 다음, 요 이야기는 올해 8월달 중간 정책이 때문에 내일 저녁 정책 이야기도 하실 건데, 한미합동물상은 매년 열립니다. 한미 상호 방어 조약에 따라서 북의 침범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63년부터 시작됩니다. 한미합동물상은. 그런데 원래대로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38선 휴전선까지 영토를 지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미합동물상은 내용이. 근데 작전계획 527 여기서부터 선제 공격으로 바뀝니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되는 시설에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계획으로 바뀝니다. 공격적으로. 그리고 작전계획 556 매년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우리나라 사령관하고 합의한 작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작전계획은 매년 갱신이 됩니다. 지금 최신 버전이 작전계획 501입니다. 이 작전계획이 뭐냐면
5027에서 선제 타격 공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5015는 평양 수복 작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최고 수뇌부 참수 작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델타 부대하고 레인저 부대가 그 헬기 타고 그런 참수 부대 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수복한 뒤에 일정 정도 치안 유지까지 다 포함된 작전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연례적인 방어 훈련입니까? 아니면 공격 훈련입니까? 공격 훈련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합니다. 남과 북이 정상이 다 합의를 해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맞죠? 다 합의했는데 왜 북최고 지도부를 참수하고 평양을 수복하는 이 공격 훈련을 왜 하냐고? 잘하셨어요. 왜 하냐고? 그래서 이번에도 8월 달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재개되는가 여부는 한반도의 긴장이 또 극대화되는 거 아닌가? 남북 공동선언 합의안 위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합의를 두 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되는 거죠. 8월 달에 큰일 났습니다. 자, 대북 전단 살포 하지 말고 판문점선언 서로의 적대 행위를 종식. 여기 대북 전단 살포 등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북 정상선언에 대북 전단 살포 등 서로가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정상선언에 문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북 전단 살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김여정의 성명 발표하고 안 되니까 남북 공동 개성 공동 연락서를 폭파시켰습니다. 남북 정상 합의 위반입니다. 이 전남 프로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국무부와 CIA 자금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얘들은 더 자극적으로 언론에 나와야 미국으로부터 돈을 더 많이 받아. 박상학 그런 사람들. 동풀입니다. 한미연합 전략무기 다 판문점 선언 위반입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의 합의가 왜 계속 안 되냐? 미국의 간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지킨다 약속을. 그래서 좋습니다. 미국이야 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고 분단 체제가 더 극대화돼야 자기한테 유리한 건데 문재인 정부는 어찌 되겠습니까? 자,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 동맹입니다. 왜? 한미 상호 방어적 말씀드렸죠. 미국은 요구하고 우리는 대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주둔비를 달라고 합니다. 주한미군 미군기지의 항정 정화오염비가 1조 5천억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부담합니다. 미국이 무기 사라고 하면 사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합의되는 것을 모든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한미동맹이 정상적인 한미동맹이 아닙니다. 동맹은 아름다운 겁니다. 서로 도와준다는데 뭐 나쁠 게 있습니까? 하지만 이 동맹이 불공정하고 굴욕적으로 한미동맹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걸 정상적인 한미동맹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점점 더 한미동맹이 경도되어서 아니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굴욕적인 한미동맹이 계속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분단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한미동맹을 긍가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와, 북한이 지금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동맹을 잘해야지. 이거 여론 70, 80%. 하지만 실제로 한미동맹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한미동맹입니다. 사카린의 모든 정상선의 민족 자주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자. 그런데 종속적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외세가 우리의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남북관계에 개입하고 이게 같이 양립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적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괜히 한미동맹을 개입했다가 쌩 난리가 나겠습니까? 국민의힘 시작해가지고 뭐 미국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빨갱이냐? 하지만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왜? 남북의 정상이 두 번이나 만났지 아니 세 번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그 합의는 안 지키려고 합의를 한 겁니까?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가 종속적 한미동맹에서 조금은 더 자주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법도 폐지하고 그다음 미국의 내정과 간섭을 과감하게 멈출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모든 정상선언의 전문이나 1항에는 민족 자소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정상선언 1항에서 제일 먼저 원칙으로 강조한 것이 종속적 한미동맹으로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남북 역대 정상선언 의의와 대해서 이야기했고 정상선언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7분 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